안녕하세요. 아무것도 몰라요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옆에 있던 사람은 없어지니까 허전하기는 한데. 자, 이번에는 커리를 비교하는 꿀팁입니다. 어떤 커리가 중개사 공부하기에 좋은 커리냐. 다른 회사하고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차이 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. 오전 강의만 하는 곳, 다시 말하면 배우기만 하는 곳, 열심히 강의를 하고, 그 다음에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, 그 다음에 남아서 오후에는 바로 익힘을 하게끔 하는 곳, 그러니까 오후에도 강의가 있는 곳, 요 두 개의 차이입니다. 어떤 게 좋아 보이십니까? 그냥 강의 듣고 집에 가는 거, 아니면 공부까지 끝내고 집에 가는 거. 자, 두 번째는 4월까지는 11, 12, 1, 2, 3, 4 그 6개월을 이론만 다지고,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문제 풀면서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. 두 번째는 처음부터 이론과 문제를 병행해서 같이 가는,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배우는 거죠. 그래서 두 개를 접목해가 처음부터 나가는 방법. 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자, 세 번째, 이해를 강조하는 커리냐 아니면 익힘을 강조하는 커리냐, 요 두 개인데 여기에 세 가지 형태가 있죠. 어떤 형태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? 중개사는. 요거는 어떤 형태입니까? 그러면 처음에 바짝해서 점수를 확 끌어올려 버리고 그 다음에 끌어올린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 방식이면 기초를 충실히 다져가지고 이해 강조죠. 열심히 기초 다져가지고 마지막에 급격하게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거.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걸 선호해요. 왜? 학창시절 때 이렇게 배웠거든. 맨날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, 나중에 끌어올리면 된다. 근데 그건 시험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우리 어떤 시험입니까? 그러면 60점짜리 시험이거든요. 그럼 60점까지 끌어올리는데 몇 개월 만에 빨리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까? 그럼 요 방식이면 2개월만 딱 지나도 끌어올려지잖아요. 빨리 끌어올려 놓고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. 요 방식으로 가면 중개사 공부하면서 동차로 공부하게 됩니다. 중간에 2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죠. 왜? 처음부터 60점 이상으로 끌어올려 놨잖아요. 그러면서 조금씩 점수를 이제 능력치에 따라 가지고 더 끌어올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1년을 편안하게 갑니다. 불안감 없이. 처음부터 60점 넘어가 있으니까. 근데 요 방식으로 가잖아요. 처음부터 쭉 한 8개월 될 때까지 점수가 오르지를 않아요. 처음에 20점이었는데 그때 가도 30점, 40점. 그러면 거의 다 2차 포기하고 이제 1차만 하게 되어 있죠. 근데 실제로 점수는 이때부터 확 오르는 거거든요. 이때 가기 전에 그냥 2차 다 버리는 거예요. 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그러면 요 익힘을 언제 하느냐에 따른 차이예요. 익힘을 하면서 점수가 오르거든요. 익힘을 먼저 해버리면 먼저 점수가 오르는 거고, 익힘하지 않다가 나중에 익힘하면 익힘하는 요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거니까. 그래서 이 방식이 당연히 좋은 방식입니다. 방문각은 이 방식으로 간다. 그 유일하게 방문각만 이 방식이에요. 방문각 성격 알려드릴게요. 방문각은 시험 직전까지 강사가 멱살 잡고 가는 커리를 가지고 있다. 수험생들한테 야, 내가 강의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익히고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것 같은 거 알아서 이해하는 건 책 읽어가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, 강사가 멱살 딱 잡고 이해도 시키면서 암기하는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, 외워 이거 뭐니, 외워 이거 뭐니,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간다. 그래서 오후 문제 풀이가 업계 유일합니다. 오후에 강의 있는 게 힘들죠. 강사도 힘들고 수험생도 힘들 수 있는데 그만큼 효과는 확실하다. 그리고 기억을 강제적으로 시킵니다. 맡기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익힘장이라고 하는 익힘 교재가 별도로 있고,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이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기억되게끔 만든다. 두 번째는 수험생 중심의 커리로 이번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. 공시법과 세법이, 공시법은 24문제고 세법은 16문제거든요. 요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한 과목이에요. 근데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공시법도 한 과목, 세법도 한 과목 해가지고 둘 다 8주씩 강의를 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방문각에서 요 두 과목에 대해서 공시법도 7주만 하고 세법도 7주만 하자. 그래서 일주를 비워라 서로. 그러면 그 비운 시간에 모의고사도 치고 하면서 일요일은 수험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쉬게끔 해주자. 그래서 수험생은요, 일요일도 공부하고 월요일도 공부하고 공부 쉬는 날 하루도 없이 그렇게 가면 성적 오를 것 같죠? 오히려 떨어져요. 쉬어야 돼요.
그래야지 오히려 집중력이 더 올라갑니다. 그래서 특강을 하든 뭘 하든 일요일은 절대로 수험생들한테 휴식 시간을 뺏지 말자. 이런 취지로 이렇게 바꾸어 나갔다는 거죠.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. 그 다음에 방문각은 11월 달 하는 강의가 보통 시험이 10월 달에 치니까 11월, 12월 두 달 동안은 아직 교재가 안 나올 때요. 그러니까 개정된 것도 있고 뭐 바꿀 것도 있고 이미 출제된 거 기출문제 거기다 반영하려고 그러면 그때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11월 달은 대부분 다 입문 강의라 그래가지고 말은 입문인데 내용은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방문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강사별로 타치 안 할 테니까 입문 교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. 기초 용어가 중요하면 알아서 기초 필요한 용어 만들어가지고 네가 설명하고 강사한테 다 맡깁니다. 그래서 강사들이 시그니처 강의를 한다. 형식적 입문 강의 하지 않는다. 이때가 중요하다. 재수생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강의, 신규생들한테도 필요한 강의를 강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. 학개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. 강제 익힘반을 할 거예요. 11월 달부터 오후에 한 1, 2만 원씩 돈 받고 앉혀놓고 오늘 배운 거 이거 어떻게 익히는 건지 익히고는 싶은데 익힐 줄 방법을 몰라가지고 쓸데없이 기본서 펴놓고 막 오만 것들 이만큼을 막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지 마라. 내가 어떻게 익히는지 알려줄게. 익힐 건 요거밖에 안 돼요. 그래서 그거를 딱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거 해야 집에 보낸다.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요게 가능하다는 거죠. 요게 바로 올라가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12월 말 되면 60점까지 끌어올리게끔 두 달 만에 그렇게 작전을 짜고 내년에는 갈 거다. 커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, 방문각 커리는 어떤 특징이 있나, 그거 설명드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요거 보고 도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